정부에, 국가에 의존하는 삶을 사시면은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서 스스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선생입니다. 자, LH가 월세를 4배를 올렸다. 평택의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기사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 임대료가 6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LH가 서민들 주거 안정을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LH가 하는 얘기는 한시적으로 할인 후 정상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죠. 자, 평택 소사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변화인데 기존에 1억 4천에 6만 원 정도 내던 것이 보증금 1억 5천에 24만 원으로 한 4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이 74제곱이나 84제곱평이나 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서민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월세를 4배 이상 올리다니요. 주변 집값이 다 올라서 어디 갈 수도 없는데 LH마저 이렇게 임대를 올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평택 소사발 20마을 7단지 입주민 A씨는 정부가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를 올린다고 해서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LH가 분양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예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뭔지 알죠? 10년간 공공임대한 다음에 10년 뒤에는 이제 분양 전환 해갖고 하는데 이 분양 전환도 말이 많죠. 그 당시에 이제 감정 가격을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그걸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입자들이 그 돈을 감당 못해서 쫓겨나는 사례가 얼마 전에 판결도 있었고 또 이러한 사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가 불거진 거는 아닌데 문제는 임대료가 이렇게 팍팍 올려버리면 재계약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살 수는 있지만 2년마다 조건을 봅니다. 거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죠? 갑자기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돼, 재산이라든가 소득 부분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세에 반영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금액이 상향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4배씩 되는 건 터무니없는 건데, 이제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0년간 저렴한 가격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던데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에 떨어졌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6만원짜리가 25만원이 되고 6만 7백원짜리가 24만원 되니까 전세 폭등으로 난리인데 LH가 서민을 지키기는커녕 집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고 임대료가 갑자기 인상된 일을 알아보니까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율이 급감하면서 월세 부담이 높아진 탓이다. 왜 그럼 이런 전환율이 급감하게 되느냐? 라고 봤더니 LH가 이 아파트 2019년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전환율을 8.7%로 적용했습니다. 74제곱미터는 추가 보증금 7,300만원을 더 납부하면은 매월 53만원가량이 차감돼 월 임대료 6만원을 내면 된다. 이게 전환율이 뭐냐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1억에 100만원짜리 월세가 있다. 그러면은 월세 뭐 보증금을 2억 낸다. 그러면은 2억이 한 뭐 70만원, 60만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3억 내면 한 40만원 줄어들게 되고 이런 형태로 보증금을 더 납부하게 되면서 월세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자금이 있는 한 일단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세 사라지는 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임대보증금 전환율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내가 목돈을 마련해서 낼수록 월세가 그만큼 팍팍팍 줄어드는 겁니다. 전환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가 확 줄어드는 건데 LH는 왜 이렇게 전환율을 8.7% 했냐면은 당시에 이게 잘 안 됐대요. 그 임대가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 거죠. 전환율을 8.7%팍 줄 테니까 너희들 저렴하게 와서 살아 라고 하고서 2년 뒤에 자 이제 원상태로 해볼까 하고 돌아버린 거죠. 다시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지금 잘 제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계약서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모르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라든가 어떤 공지가 잘 안 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8.7%였던 것이 전환율 5% 줄이게 되다 보니까 추가 보증금 7,300만원 납부해도 전환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매월 30만원가량만 차감돼서 월 임대료가 28만원, 7,300만원 더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6만원 내던 게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전환할 수 있는 보증금 최대 한도를 8,400만원 늘려도 월 임대료가 4만원만 더 떨어지기 때문에 24만원이 내야 되는 겁니다. 자, 8,4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4만원.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4만원이면은 연간으로 하게 되면은 한 48만원 정도 되는 거죠? 12개월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1,000만원가량 더 올라간 거잖아요, 보증금이. 그죠? 전환율이 5%니까
천만 원에 5%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라서 4만 뭐 몇백 원? 뭐 요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8.7%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당 단지는 2019년 재계약 때 공가 해소, 판매 촉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환료율을 상향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번 재계약 시 타단지와 동일하게 전환료율을 환원하는 것이고 해당 지는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본 임대 조건을 동결해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LH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저렴하지만 2년 뒤에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서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거를 제대로 공지를 해줬냐라는 거죠. 주민들은 지금 잘 몰랐던 것 같죠. 이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 주민들이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공실이 발생했고 임대 전환율을 낮춰갖고 입주민을 맞춘 것이 LH라는 거죠. 입주민 D씨는 그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살까 했지만 LH가 마음을 돌린 거죠. 야, 싸게 해줄게 들어와 이러면서 LH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전환료율을 바꿀 줄 몰랐다.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요. 법으로, 법적으로. 예. 웃기죠? 그래서 그때 집을 안 산 게 후회되는 정도겠습니까? 2년 동안 가격 오른 게 어마어마할 텐데요. 자, 문제는 어쨌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임대보증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 전환요율이죠.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만 규정했다. 자, 은행 대출 금리나 시장 전환세 전환율에 대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거고 모든 판단을 LH가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완벽한 가불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전환율 하나만 바꾸고 LH가 임대차법상 규정된 전월세 상한제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정부가 어떤 제공해주는 주택이게 되면 내가 평생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왜 집을 사는데 목숨을 걸지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거는 내가 잘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에, 국가에 의존하는 삶을 사시면은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다고 기사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존하게 되면 철저한 의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기를 하라, 투자를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주택자 분들, 1주택은 무조건 갖고 계셔라. 그게 빌라가 되었건 아니면 지방의 아파트가 되었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집 마련 1주택까지는 분명히 하시고 1주택을 등기를 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길로 서서히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투자로 접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관계없어요. 어찌됐건 무주택의 삶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무주택으로 살다가는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으셨겠지만 앞으로의 고통은 훨씬 더 지금까지 하는 상대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고통이 안타깝지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꼭 사시는 전략,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보면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며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불안해서 못 사실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집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